1장 3절 자주 나오는 파이썬 용어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표현식과 문장, 키워드, 식별자, 주석, 연산자와 자료형, 출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학습한 뒤에 키워드로 정리하는 핵심 포인트와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언급되어지는 것은 표현식과 키워드와 식별자와 주석, 프린트문, 프린트 명령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식은 값을 만들어내는 코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73, 52, 10 더하기 20 요거 더해주면 3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이런 문자열도 표현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키워드라고 해서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만들어질 때 요거는 어떤 의미다라고 미리 정해놓은 겁니다. 파이썬 개발한 사람이 미리 만들어 놓은 단어들이죠.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문장을 이루게 됩니다. 표현식이 하나 이상이 모인 것을 문장이라고 하고 이 문장이 실행되면 원하는 결과가 출력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개를 묶어 놓은 것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샵이라고 하는 것은 주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코드입니다. 즉 요거는 이 소스 코드, 요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해주는 설명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이게 실행이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개발자가 여기다 주석을 달아주면 요걸 보고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요 S라고 하는 요 문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식별자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만들 수 있는 단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사용자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을 여기서 사용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단어가 식별자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식별자는 IDE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에서 아이디를 만들어라 이러면 다른 사람이 만들지 않았던 계정을 만드는 거죠. 그것이 식별자입니다. 구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S는 얘가 정의해 놓고 얘가 쓰면 그 쓴 의미로만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식별자는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현식 파이썬에서는 어떤 값을 만들어내는 간단한 코드를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자, 273 그 다음에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더하기 30 곱하기 10 이런 것들도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문자열 출력할 때 이 문자열도 표현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값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수식, 문자열 등도 값으로 취급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식이 하나 이상 모일 수 있는 경우를 문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자체로 어떤 값을 만들어낼 수 없으면 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더하기 빼기는 문장이 아닙니다. 물론 얘네들은 값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표현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장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단어를 키워드라고 하는데
파이썬에서 뭐 다른 언어에서도 마찬가지로 키워드는 해당 개발된 언어가 개발될 때 요런 용어들은 우리가 이런 용도 쓸 거니까 이거는 쓰지 마 라고 예약을 걸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또는 예약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식별자로 쓸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지금 한 20여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요거 총 33개죠. 33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이 키워드를 잘 보시면 나중에 이걸 굳이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그리고 뭐 요런 것들은 사실 사용은 잘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사용하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 눈에 많이 익혀 주십시오. 시험 문제에 다음 중 키워드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키워드로 되어 있으면 통합 개발 환경에서 이 키워드로 작성된 것들은 색깔이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표현되거나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아 이건 키워드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false나 non, true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앞에는 대문자로 되어 있죠. 만약에 소문자로 true로 되어 있다. 그럼 이거는 식별자가 아닙니다. 즉 아니 키워드가 아닙니다. 즉 예약어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대소문자를 구별합니다. 즉 대문자의 true와 소문자의 true가 다르다는 겁니다. 대소문자를 구별하기 때문에 달라요. 요거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식별자를 쓸 수 없지만 요거는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여기 등록되어 있는 33개를 뺀 나머지는 사용 가능합니다. 실제로 키워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자, import 키워드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import는 요거를 뭐 import 시킨다, 포함시킨다 뭐 이런 의미죠. 그리고 나서 요 모듈에서 점 키워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출력을 시키면 요 변수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쭉 리스트 형태로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는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지금은 식별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름을 붙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란 얘기죠.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 변수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또는 함수의 이름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물을 먹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물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컵이 바로 변수인 거죠. 변수 안에는 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컵이나 병이 쭉 있으면 그 병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를 밑에다가 표시를 해줘야지, 라벨링을 해줘야 되잖아요. 요거는 포도주, 요거는 뭐 설탕물, 요거는 커피. 이렇게. 왜냐하면 내용물이 검은색이면 커피라고 생각하지만 커피가 아니고 간장일 수 있죠. 그럼 맛을 봐야지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맛보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컵 앞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죠. 여기는 간장, 요거는 커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요것이 바로 식별자다. 이름을 붙여준다는 얘기죠. 이 식별자를 통해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예측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다가 써서는 안 될 것들은 뭐냐면 키워드는 쓰면 안 됩니다. 왜? 키워드를 입력하는 순간 코드를 해석하는 애는 이걸 키워드로 인식을 해서 키워드가 해야 되는 그 기능이 수행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했던 식별자로서의 변수나 함수로
인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키워드는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특수문자는 언더바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더바만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네이버 아이디 만들 때 점 쓸 수 있습니까? 없죠. 예를 들어서 뭐 넘버1 점 1 그래놓고 골뱅이 네이버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네이버에서는 요 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못 만들어요. 근데 구글은 점을 쓸 수 있습니다. 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만들 수 있는데 대신에 아이디의 길이가 6글자 이상이어야 된다는 제약이 있죠. 이런 것처럼 특수 문자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파이썬에서는 언더바만 쓸 수 있다. 즉 공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이거 아이디로 못 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마이너스는 요거는 마이너스로 인식돼서 이거는 뭐예요? A에 있는 값과 B에 있는 값을 빼줘라 이렇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돈이 되죠. 그래서 언더바만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 숫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 우리가 상표 중에 3M 이렇게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별자 쓸 때는 반드시 영문자로 시작되어야 되고 그러나 이제 숫자가 두 번째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공백이 포함되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띄웠을 때 그 띄운 것이 예를 들어서 A 띄우고 B라고 했을 때 요것이 하나의 10별자인데 요거 하나만 10별자 해서 두 개 10별자인지 구분이 안 되기도 하고 이게 떨어져 있을 때 10별자가 의미하는 바가 달리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돈이 되기 때문에 공백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을 쓰는 것이 영문자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의미 있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변수 안에 요 안에 예를 들어서 간장이 들어있는데 거기다 설탕물 이렇게 써놓으면 그렇게 써놓는다고 해서 문제되진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간장이라 설탕물이라 써있으면 이게 설탕인 줄 알고 먹겠죠. 먹고 나서 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화를 내겠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에 맞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병의 개수가 많으면 특히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쉽게 찾거나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은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변수가 뭐 4개, 5개 이게 아니고 뭐 몇십 개, 몇백 개가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거나 앞에서 선언됐던 변수가 무엇을 하는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을 잘 지어주는 것이 좋은 프로그램이 가져야 되는 특징입니다. 자, 사용 가능한 단어로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자, 앞에 영문자로 시작했고 언더바 사용 가능하다고 했고 숫자는 뭐 맨 앞자만 아니면 상관없다고 했고 대소문자 이거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단어지만 같은 문자지만 대소문자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인식합니다. 자, 요거는 안 되는 이유가 키워드이기 때문에 안 되고 요거는 숫자로 시작돼서 안 되고요. 여긴 공백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식별자는 의미 있는 단어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식별자를 잘 지정해야 소스코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작성된 소스코드를 보고 내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식별자를 만드는 방법은 스네이크 케이스와 캐멀 케이스가 있습니다. 스네이크는 뱀이란 뜻이죠. 뱀의 형태를 가진 케이스 경우 그다음 캐멀은 뭐냐면 낙타입니다. 낙타 등에 혹이 있죠.
그런 모양의 형태라고 해서 캐멀 케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백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이 두 가지로 식별자를 만드는데요.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하는 언더바를 두 개의 단어 사이에 집어넣는 겁니다. 아이템과 리스트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언더바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로그인 스테이터스 해가지고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두 개의 단어가 붙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채지 못하고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바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얘기하고요. 캐멀 케이스는 잘 보시면 쭉 있다가 볼록 나오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이템과 리스트 두 개 단어가 있는데 뒤에 있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그러면 여기 공백이 있다고 생각하면 두 개 단어가 붙였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어떤 걸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걸 쓰든 상관없어요. 사실 뭐 다른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쓰는 것이 쉽다. 왜냐하면 나도 이렇게 약속을 지키고 상대방 약속을 지키고 상대방이 작성된 소스 코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약속 언어마다 자주 쓸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쓰게 됩니다. 자, 캐멀 케이스에서는 첫 번째 글자 소문자로 적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게 안 된다가 아니고 파이썬에서는 여기 캐멀 케이스는 앞에 글자에서도 대문자로 쓴다 이거죠. 이제 여기 소문자로 쓰는 것이 안 된다가 아니고 쓰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이 그런 식으로 약속을 지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대문자로 쓰는 것도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별자를 적습니다. 요거를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파이썬에서 뭐 약속 아닌 약속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캐멀 케이스로 만들어지면, 즉 대문자로 시작해서 만들어지면 이거는 클래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소스를 읽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스네이크 케이스로 작성되면 함수나 변수로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와 변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만드는 식별자인데,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는 여러 가지 기능을 묶어서 한 번에 호출해서 그것을 수행하게끔 하는, 반복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함수인데, 이제 함수하고 변수의 차이점은 뭐냐? 뭐 항상 그런 건 아니면 일반적으로 함수에는 가로 열고 닫고가 있습니다. 변수는 가로 열고 닫고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가로가 있으면 함수다, 뒤에 가로가 없으면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식별자가 클래스인지 변수인지 함수인지 구분해 보자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책을 보시면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여기 가로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다 함수인 거예요. 함수인데 요거는 잘 보시면 함수처럼 가로가 있고 대문자가 있죠. 요런 애들을 나중에 배우겠지만 클래스, 아까 대문자가 있으면 클래스라고 했죠. 가로가 있으면 함수죠. 클래스에서의 함수, 요걸 우리는 클래스 생성자라고 합니다. 즉 클래스명과 똑같이, 클래스 이름과 똑같이 되어 있는데 가로가 있다. 그러면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거든요. 객체를 만드는 함수가 클래스 생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7번은 클래스 생성자고, 자, 그 다음에 대문자로 써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클래스고, 얘네들은 소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가로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석이 있습니다. 자, 주석은 뭐냐면 설명문인 거예요. 설명. 뭐 성경에도 보면 주석 성경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어렵게 돼 있어서 그걸 설명해 줄 때 주석이 달려 있죠. 자,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프로그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럼 왜 쓰느냐?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해서 소스 코드를 읽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는 게 주석입니다. 이 주석을 표시하는 방법은 언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통 C 언어에서는 슬래시나 슬래시 2개 요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파이썬에서는 샵을 이용합니다. 샵을 붙이면 샵 다음에 나오는 애들은 다 주석입니다. 색깔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죠? 자, 여기 보니까 뭐예요? 간단히 출력하는 예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뭔지를 소개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여기 이제 문자열인데 문자열을 출력한다라는 얘기에서 문자열을 출력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뭐 하는 건지 알겠지만 소스 코드가 무진장 길어요. 그 중간에 요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소스 전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샵 붙이고 요 함수는 어떤 걸 하는 함수다. 요 변수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다. 여기는 뭐 하려고 반복문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달아주면 소스를 이해하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연산자가 뭐예요? 사칙 연산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죠? 여기서는 더하기 1 더하기 1 여기서는 10 빼기 10 더하기 빼기 있고 곱하기가 있고 나누기가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계산하는 것도 여러 가지 연산자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값과 값 사이에 무엇인가 기능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것이 연산자다. 그 다음에 리터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값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도 배웠지만 우리가 문자를 출력할 때 쓰는 함수가 프린트 함수입니다. 이건 출력 기능, 화면에 모니터에 출력하는 출력 기능이고 출력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가로 안에다 넣어주면 이것이 출력이 됩니다. 자, 큰 따옴표로 하면 여기 문자열이 되고 이 문자열을 그대로 출력합니다. 요거는 큰 따옴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숫자 값이 리터럴이죠. 리터럴을 출력한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력한 겁니다. 혹시 만약에 A에다가 100이 입력됐다. 그럼 이 100을 출력할 때는 여기다가 A라고 입력을 하면 이 100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개의 값을 출력하고 싶을 때 쉼표를 이용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자열이 4개가 있습니다. 4개를 출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줄바꿈 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프린트 해놓고 아무 내용 안 쓰고 이렇게 해놓으면 빈 칸이 출력이 됩니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이 소스 코드를 보시면 프린트문으로 하나만 출력합니다 해서 이것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개를 출력합니다 해서 이것과 이것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습니다 하면 여기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다음 동영상에서 여러분들 타이핑 치시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파이썬 설치했을 때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에서 작성하고 여기 모듈을 실행을 하면,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한 줄이 출력되는 거고, 이건 두 줄이 출력되는 거고, 여기 내용은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키워드로 정리하는 핵심 포인트. 자, 표현식은 값을 만들어내는 간단한 코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키워드는 의미가 부여된, 처음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만들어질 때 최초로 만든 그 개발자가 지정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들은 지금 여러분과 같은 사용자, 프로그래머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뭘로? 변수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33개는 여러분들이 변수의 이름이나 함수의 이름, 클래스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별자는 프로그램 언어에서 변수의 이름, 함수의 이름, 클래스의 이름을 붙일 때 사용하고, 식별자를 작성할 때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은 프로그램 소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고, 프로그램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는 가장 기본적으로 모니터에 출력하는 방법이고,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쓰면 줄바꿈이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확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요 안에 들어가야 될 함수의 이름이 뭐죠? 함수의 이름을 하나만 배웠습니다. 그것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식별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사용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숫자가 앞에 나와서는 안 되고요. 특수문자는 언더바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스네이크 케이스와 캐멀 케이스 형태로 여기 작성을 하라는 얘기죠. 자, 스네이크는 요 두 개 단어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hello 언더바 코딩 이렇게 쓰면 되고요. 여기는 뭐예요? 붙였을 때 C를 대문자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문제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1장 3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